예, 오늘도 지수가 상승세를 지금 못 이어가면서요. 미국 나스닥 선물이 좀 마이너스로 도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. 지수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마켓 주민 시장 진단하겠습니다.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FP팀장 오셨습니다. 팀장님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도 변동성 장세. 좋은 네. 표현으로 변동성 장세지 사실 뭐 밀린다는 겁니다. 약하다는 겁니다. 그렇죠? 네. 예, 상승세를 좀처럼 못 이어가고 계속 밀립니다. 시장 판단부터 해주세요. 예, 일단은 지금 오늘 좀 상당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좀 나오고 있고요.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보게 된다고 하면 뭐 상승 전환했다가 마이너스 2%까지 그러게요.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금 오전 계속 좀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뭐 700선에서는 좀 저가 매수가 약간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뭐 여전히 환율에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어떤 그런 거시적인 매크로 환경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바닥에 대한 부분을 좀 가늠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최악의 경우에 코스피 같은 경우 뭐 2260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690선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사실 뭐 새로운 악재다기보다는 그냥 무차별적인 어떤 하락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우리나라가 좀 볼 수 있는 거 우리나라가 좀 기댈 수 있는 건 결국 뭐 수출이라든지 어떤 실적과 관련된 숫자가 좀 찍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계속해서 체크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은 뭐 비이성적인 하락으로 이제 매물을 부르는 그런 형국인 거죠. 당장은 뭐 지수도 그렇고 수급도 그렇지만 환율 상승 원화 약세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오늘 1,300원을 장중에 지금 터치를 했고요. 지금 1,301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외환시장 흐름 어떻게 보세요? 일단은 1,300원대 환율을 본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비이성적인 시장일 때 혹은 네. 이제 좀 국가부도 같은 어떤 좀 큰 어떻게 보면 좀 이슈가 있었을 때가 좀 그랬던 것 같은데 1997년 뭐 IMF 외환 위기 뭐 국가부도 났을 때 제가 볼 때는 좀 1,300원을 넘었었고요. 그다음에 네. 2000년 닷컴 버블 때도 1,300원 넘었고 그다음에 이제 2008년 리먼 사태 때도 1,300원을 넘었는데 네. 어제도 지금 1,300원을 넘었죠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, 뭐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들이 좀 합체가 되면서 좀 시장에서 상당히 큰 악재가 좀 다가온 상황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런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 이제 외국인 수급과도 좀 상당히 영향을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에게는 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한 어떤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1,300원을 넘어가게 된다고 하면 분명히 뭐 알게 모르게 지금 국가에서 좀 개입이 좀 일어나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늘 같은 경우 좀 상당히 강하게 좀 뚫어내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. 이러한 측면에서 더욱더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매매에 있어서만큼 또 특히 외국인의 좀 매도세가 상당히 거세진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환율이 좀 안정되려면 그래서 한 1,200원 이하 정도까지는 와야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당분간은 이러한 좀 상황이 좀 지속되지 않을까 결국 뭐 이머징 마켓에 대한 회피가 좀 계속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좀 힘든 구간을 좀 지나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뭐 저는 이제 1,300원 위로는 상당히 고점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좀 고점을 찍었다라고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1,300원을 넘어가는 좀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좀 외국인의 수급과 환율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지금 시장에서는 시장의 모멘텀보다는 더 중요해진 상황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정부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게 또 고민이고요. 지금 뭐 정부가 외환시장에 변동 환율 시장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거든요. 네. 구두 개입이나. 그래서 뭔가를 하고는 고민은 있을 거예요. 예를 들면 지난번에 이제 한미 통화 수합 이런 거 연장하는 거 정치적으로 좀 발휘해가지고 그죠? 뭐 네. 그런 뉴스라도 좀 터져주고 이러면서 좀 낮출 수 있기를 뭔가를 하려고 고민하겠죠. 네. 기대하겠고요. 그나마 약세장에서 지금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좀 버텨줬었고요. 네. 반도체가 결국은 중심을 좀 잡아줘야 되는데 반도체 업황이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 목표가 낮추고 계속해서 찬바람이 붑니다. 반도체가 언제쯤 좋아질까요? 일단은 저는 반도체 관련된 뉴스가 사실은 뭐 새로운 뉴스라고 보지는 않는데 네. 확실히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재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지금 여기 말씀하셨던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그리고 이제 어제 좀 반도체 중소형 지금 소부장들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매도세가 거셌는데 뭐 CFD 계좌에 관련돼서 반대 매매가 좀 나오는 어떤 그런 종목들이다 보니까 네. 뭐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들과 좀 많이 밀렸던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저는 이제 실적 시즌이 좀 7월에 다가오기 때문에
삼성전자의 좀 2분기 실적 내지는 이제 향후에 좀 어떤 컨센서스나 가이던스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좀 어둡게 나오는 전망 중에 하나가 이제 PC 관련된 쪽 이제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서버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PC보다는 서버가 중요하죠. 네, 근데 이쪽에서 또 뭐 오더 컷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좀 확실히 좀 확인된 부분은 좀 아닌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저는 좀 악재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확실하게 확인된 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어떤 그 목표가 하향 조정 관련돼서도 상당히 뭐 3분의 1 토막이 나오고 있죠, 목표가가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반기에 좀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따라서 지금 이제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또 이제 뭐 3나노 이런 부분에 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긍정과 어떤 부정의 뉴스가 계속 충돌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된 어떤 종목들에 있어서 좀 변동성은 상당히 강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좀 확실한 숫자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좀 지표로서 삼성전자의 좀 2분기 어닝이 좀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코스피 관련돼서 지금 뭐 상장사들 영업이익을 좀 놓고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올해 20억대 지금 후반까지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뭐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렇게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올라간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그만큼 많이 벌고 있다라는 좀 측면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그러한 측면에서 주가와 좀 실적은 상당히 괴리를 좀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괴리가 좀 만나려면 결국 실적이 떨어지든가 주가가 올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래도 주가가 올라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숫자에 좀 체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 들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반도체보다는 자동차 쪽에서 어떤 실적 호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같이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섹터의 움직임도 확인해 보는 어떤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시간은 좀 필요합니다. 반도체도요. 예, 기대는 있지만 기대를 뛰어넘는 급등이 나오기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요. 희망이죠. 좀 안정을 해주기를.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이 그동안도 이제 좀 기대감으로 급변동을 하다가 네. 어제 국내에서 이제 처음으로 확진이 공식 확인되면서 어제 급등을 했었는데 와 오늘은 보니까 미코바이오 이런 건 지키는데요. 보면 블루베리 NFT 이런 종목 10% 하락이고요. 녹십자 MS 15% 하락이고요. 야, 변동성 정말 큽니다. 이전에 뭐 코로나 같은 사태로 간다면 관련주들이 연속성을 이어갈 텐데 대응 어떻게 해야 돼요? 이런 쪽은 하시는 분들이 하셔야죠. 네, 사실은 이제 뭐 단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의 어떤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. 사실은 시장 자체가 워낙 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테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사실 한 1, 2주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말하는 무중 트렌드가 좀 있었죠. 그래서 무중을 한다는 그렇죠. 뉴스만 나오게 되면 예. 뭐 우후죽순 올라갔었는데 뭐 이제 보게 되면 다 상승부를 반납하고 내려왔죠. 뭐 대표적인 예가 뭐 노터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뭐 하루에서 이틀 정도, 길어 이틀 정도 이렇게 좀 단기적인 매매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오히려 그냥 뭐 계좌의 회전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해지로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시장 자체를 지금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테마는 그냥 테마주로서 그냥 트레이딩 영역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상황에서 본다면 뭐 위로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적이 좀 가시성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 가격 메리터가 워낙 좀 싸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부분의 이제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계좌가 좀 묶여 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싸진 종목들을 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계좌의 리밸런싱이 더 필요한 상황이고 그 어떤 테마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보이죠. 하락장에서 봤을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눈에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쫓아가는 매매를 하실 수도 있다라고 좀 판단이 들겠습니다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생각 들고 있고 오히려 좀 실적에 대한 가시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그러면서 좀 가격의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에 대한 선별적인 작업을 지금부터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뭐 이런 테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좀 생각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계좌가 워낙 손실이 많으니까 소위 녹아내려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야 이런 걸 만회하려면 급등 종목밖에 없겠다. 상한가 가는 종목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. 그렇죠? 안 되고요. 네. 착실하게 시간을 벌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 가운데서 말씀하신 리밸런싱을 하거나 리밸런싱은 뭐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개인들도요. 네. 같이 빠졌는데 더 좋아 보이는 쪽으로
옮기거나 혹은 같은 종목 좋은 종목을 조금 더 단가를 낮추거나 이런 전략이 있을 수 있겠죠. 예. 생존 전략입니다. 이제는 정말 생존 전략 마무리해 주십시오. 대응 전략.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모두 다 힘든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러니까 뭐 기관도 그렇고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의도에서 큰 손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버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이 더 신용을 더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계좌가 반대 매매가 많이 나오는 거 뭐 많이 나오죠. 그렇죠. 9시에 반대 매매, 10시에 뭐 CFD, 뭐 2시에 스탁론, 그다음 3시에는 다음날 반대 매매를 좀 피하기 위한 뭐 선제적인 매도 이렇게 한 3-4번 정도의 어떤 반대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신용잔고가 막 9조, 이제 8조가 아마 내려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시장에서 신용 물량도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 상당히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고 시장의 난이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좀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패닉 셀링은 좀 자제해야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시장의 좀 지지 라인을 먼저 좀 확인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.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상황에서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내려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반등이 되면 또 강하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가늠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.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패닉 셀링보다는 좀 시장의 좀 단기적인 바닥을 좀 확인한 이후에 어떤 지금 차트나 어떤 이런 좀 실적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을 하고 예.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에 대한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. 이에 따라서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근까지도 좀 잘 버텼던 뭐 2차 전지라든지 또 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자동차 섹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2분기에도 견고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예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좀 리밸런싱 할 수 있는 좀 섹터나 종목들에 대한 지금 선별 작업을 좀 분명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강하게 반등이 나올 때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선별 작업을 지금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.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계좌를 좀 닫고 그러한 종목들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2차 전지나 혹은 일부 태양광 같은 신재생 에너지 또 자동차 이게 이제 성장성을 이어가고 있을 수 있는 쪽 맞고요. 사실은 지금 뭐 귀에 잘 안 들리시겠지만 분명히 과매도 영역이거든요. 그럼 올라오게 되면 이제 낙폭과대 종목이 사실 먼저 좀 단기적으로는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요? 그런 류의 종목, 네. 기업들이나 종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은 저는 이제 네. 뭐 숫자가 나오는 종목을 좀 봐야겠지만 이제 자동차도 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네. 자동차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2차 전지도 분명히 과매도 구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반도체 쪽에서도 보게 되면 지금 숫자가 나오는 쪽은 이제 기판 쪽에 좀 숫자가 좀 상당히 선명하게 나온다라고 이게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. 어제 심텍 같은 거 10%씩 밀어버리니 그죠?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펀디멘탈보다는 샌디멘탈에 대한 어떤 그런 네.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목에 대한 분명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가늠이 돼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또 이런 좀 실적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가 바로 조선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조선 섹터 같은 경우는 실적이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좀 마이너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겠습니다만 수주 사이클을 탔기 때문에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뭐 조선 3사 플러스 그다음에 조선 기자재 쪽 네. 그래서 좀 주가에 좀 탄력성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은 분명히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도 어려운 시장 상황, 시장 진단 대응 전략,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님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